가정이 행복해야 살맛이 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하는 법입니다. 아내가 불행하는데 남편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남편이 불행하는데 아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사랑을 위한 10가지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변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결혼 기념일, 또 아내 생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평소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이라. 남편은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가꾸는 정은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네 번째는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말이나 행동을 아내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라. 다섯 번째, 모든 일에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랴. 결혼의 행복이란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평소에 부부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 가정 불화가 있을 때 남편은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를 해야 되겠죠. 아내의 매력이 사랑스러움이라면 남편의 매력은 너그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정 경제에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라. 아홉 번째는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 주고 키워주도록 하라. 마지막 10번째는 하루에 2번 이상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즉시 일러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기르라. 그러니까 아내의 좋은 점을 하루에 2번째 발견해서 칭찬하라고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은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아내를 죽이는 방법, 이런 방법은 쓰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끊임없는 어떤 스트레스에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말들을, 이런 표현들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를 피운다. 간접 흡연은 아내에게 갖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자식을 마구 야단쳐라. 자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지나치게 야단치면 아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맞은 사실을 남에게 말 못하고 지내다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법이죠. 다섯 번째는 아내 사회 활동을 못하게 한다. 전 근대적 집안 살림만 하도록 강요하면 불만이 생겨 역시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생활을 깊이 한다.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의 요인이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기지 않는다. 아내에게는 일정한 생활비만 주고 월급은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덟 번째, 아내에게 무관심하다. 몸이 아프다거나 급한 볼일이 있다거나 슬픈 일이 있다고 해도 모른 척 하라.
9번째는 주말이면 낚시나 등산, 골프 같은 단독 여가를 즐겨라. 10번째는 술을 즐겨 마신다. 음주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생활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족까지 신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내를 오래 살게 만드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열관 태도와 정반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아내에게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게 하고 매월 유방 자기 진단을 하도록 권유한다면 아내는 타고난 수명 이상으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좋아하는 남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남편의 매력은 감사의 표시를 하는 남편입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의 출근이 늦지 않도록 아침을 마련하고는 남편을 깨우며 뒷바라지를 하고 이것저것 챙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멀리까지 가서 200원씩 싼 집을 찾는 것이 바로 아내들입니다. 남편의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해서 자기는 먹는 게 부족해도 생선 한 토막이라도 남편이 젓가락질을 하도록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내입니다. 자기 옷은 못해 입어도 남편 옷을 해주려고 애쓰며 신경 써주는 눈물겨운 존재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아내의 정성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남편이 있다면 녹석 같은 남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보호수를 받지 않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아내의 일에 대한 보호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도 말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 가정부 월급으로 계산해 봅시다. 매월 30만원씩 은행에 적립식 목적 신탁을 30년간만 들어준다고 치자.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57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육체 노동의 대가입니다. 게다가 자녀를 기르는 대가, 기타 여러가지 정신적 노동의 대가까지 포함한다면 몇백 원이라는 엄청난 값이 매겨져 나올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도 무보수로 움직이는 아내에게 당신은 꿀먹은 벙어리 노릇만 하겠는가? 아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인가?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내가 애교 띤 목소리로 도움을 청한다. 아이 참 신경질나기 그러네. 지금 텔레비전에서 한참 신나게 포로야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인정머리 없는 남편이 아닙니까? 조그만 몸짓으로 큰 일을 하려니 자연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고 삭신이 쑤시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도와주기는커녕 불만하는 남편이라면 진정한 남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내를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남편은 그 집의 주인이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기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하듯이 우리 가정을 남이 관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철동 같은 경비를 해도 도둑이 드는데 하물며 무방비 상태인 가정에 어떤 파탄이 없것이 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과 어울려 2차다 3차다 하며 밤 1시 2시에 들어오는 남편은 주인이 아니라 하숙생입니다. 하숙생이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고서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나?
아내에게 큰 소리치는 남편이라면 일단 주인으로서는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가 배우자의 선택, 둘째가 일의 선택, 셋째가 인생 관리의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3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옳고 그름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선택한 대상입니다.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떠맡긴 월부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나는 무책임한 남편이 아닌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도록 행동한 일은 없는가? 남편은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